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77.9K. 자, 일단 중요한 이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유출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유입세는 소폭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마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 비트, 이더, 추매 중에 있습니다. 자, 구글 앱 다운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입장이 결정이 안 나서 입장 정리 중이라고 하고, 금리는 동결이 됐죠. 파월 핵심 발언인데 연준 독립석 잃는다면 신뢰 잃을 것, 이게 이제 트럼프를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가지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지금 하락의 가장 큰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립금리 추론할 수 있는 영역 아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겨냥해서 지금 파월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항상 하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단 파월이 이제 몇 년 동안 연임하면서 시장 내에 파월의 이제 어떤 시장 내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장난질을 치면서 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조금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추모 및 시위 전역으로 확대. 이게 트럼프를 추모한다는 게 아니고 이민 다섯국에 의해서 죽었던 그 남자 간호사분, 그분 추모부터 여자분 두 분 다 추모하고, 트럼프 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국에 대한 시위가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월호처럼 탄핵의 바람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이슈가 있었는데, 트럼프 민주당과 세출 법안 패키지 합의 도출 후에 셧다운을 피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아직 그 이후에는 어떤 업데이트 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케빈 워시가 이거 이슈 이후에 이제 케빈 워시가 지명됐습니다. 연준 의장 후보로. 그래서 케빈 워시가 지금 지명돼서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전쟁 혹은 이렇게 전쟁, 긴장, 경제 전쟁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미국 덴마크 지금 싸우고 있죠. 미국 유럽 싸우고 있어요. 미국 이란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하고 있죠. 중국 대만 심리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고, 미국 러시아 중국 심리전 계속 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안 좋죠. 그 다음에 미국 국민이랑 트럼프도 조금 이 추모 시로부터 해서 좀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이 76K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채굴 수익, 채굴 손익 분기점이 77K인가 79K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엄청 중요하고,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지면 엄청 심하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차트를 떠나서 그냥 심리적으로 크게 빠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 855비트 추가 구매를 했고, 비트코인, 비트마인은 현재 10조 투자 금액,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10조 손실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스타인 문건, 미성년자 성매매 이런 거 내용 있죠. 그게 트럼프도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시 또 뉴스가 나왔어요. 하락의 원인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제일 크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의장 교체로 인한 불확실성. 만약에 FOMC는 미국 정부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한다는 거 자체가 일단 문제고,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 연준의 중립성이 없어진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파월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 연준 의장은 사실 교체를 트럼프가 할 수가 없어요. 연준 의사를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지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트럼프가 좀 미쳐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교체가 되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파월은 이제 연임을 하면서 파월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게 유추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 시장의 경험치가 있는데, 캐시워크가 아니죠.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의장으로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이 조금 크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거 외에 PPI 상승, 그 다음에 전세계 전쟁 이슈, 그 다음에 셧다운 우려, 요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76개 저번에 관점 드린 거 한번 보고 합시다. 항상 하듯이. 안녕하세요, 고핑입니다. 자, 요게 29일 새벽에 관점 드린 거고, 요때 이제 89.7이었어요. 네, 요때 89.7이고, 중간에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새벽 4시에 금리 결정 있다. 금리는 동결이고,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연준 의장 교체 관련 멘트가 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새벽 4시기 때문에 저는 자꾸 다음날 이제 연설 내용을 보니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트럼프 연준 의장 1일 2월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럼 2월 달에는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작은 박스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91.3 돌파 못할 시 단기 하락 추세 시작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존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고, 저는. 근데 91.3K를 돌파 못할 시에 차트상으로 단기 하락 추세 시작될 수 있는 차트였어요. 이때 봤을 때. 예. 그 다음에 주봉으로는 아직 하락이 끝난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100K는 당분간 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차트 관점, 일단 심리적 관점을 76K 정배로 이제 단기 하락 최저점을 좀 보자고 하면 최고점의 절반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126.197 126.197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절반으로 하면 63K 롱스퀴즈 나올 시 더 빠질수록, 자,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차트를 떠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산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봅시다. 자, 차트를 좀 보자면
지금 5일선 맞고 내려왔거든요. 이게 연장으로 이어질지 진정세로 이어질지를 봐야 돼요. 연장으로 이어질지 진정세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일봉 하락 연장으로 이어질지 진정세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함. 두 가지 가능성 모두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움. 한 이제 일봉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세라는 거는 횡보입니다. 단기 횡보. 진정세 단기 횡보. 하락 연장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하면서 하락 요게 하락 연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져야 되는 지점은 76K 일단 볼 수 있고, 주봉 그 다음에 요 정도로 일단 볼 수 있고, 자,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심리적 상황 같은 경우에는 76K 밑으로 빠질 경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거는 시장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그 다음에 채굴자까지, 채굴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출금을 갖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원래는 10개만 팔면 되는데 100개를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지점이고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고점 126K거든요. 고점 절반을 봅니다. 최저 하락점을 최고점에 있었을 때 기준으로. 그래서 63K까지. 요거는 차트로 보는 건 아니에요. 심리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차트 관점이에요. 요게 일봉, 요게 이제 차트 관점. 요게 이제 정확한 차트 관점이죠. 요 위에는 이제 심리 관점.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하락 연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진정세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진정세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요거 단기 횡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하락 연장으로 되게 되면 이제 76을 깨고 내려앉는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76이 깨진다라고 하면 다음 지지선은 이제 70K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76이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현물은 무조건 매수 자리입니다. 물론 분할 매수로. 그래서 현물은 마이너스 10%를 보던, 마이너스 10%를 손실을 보던, 마이너스 20% 손실을 보던, 자, 분할 매수로 길게 가져가면 좋은 수익 기대할 만한 자리입니다. 90K에서도 좋은 수익을 기대할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90K에서 매수하신 분은 또 지금 조금, 그리고 또 내려가면 또 조금, 요렇게
분할 매수로 구매하셔야 돼요. 몰빵 매수로 내가 욕심이 많아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요런 변수가 어떤 외부적인 변수죠. 요게 이제 뭐 비트코인의 어떤 이슈가 아니고 나스닥도 빠지고 코스피도 빠지고 인도 주식시장도 빠지고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생겨버리면.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